네, 조금 그래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와 조금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서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첫 번째 주제도 사실은 한동훈 얘기일 수도 있죠. 강화군 얘기, 강화군 보궐선거 얘기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돌, 다툼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얘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사실은 한동훈 얘기예요. 한동훈이 요즘에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평론가들 얘기들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한동훈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면초가 상태를 벗어나려면 나름 자신의 리더십을 보이고 그리고 무언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이 보여준 능력이라고는 깐족거리는 능력, 아니면 그 기자들 자기한테 껌뻑 죽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자들 꼬셔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한마디로 내공도 없고 전투력도 없다. 깐족거리는 거 빼고 기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한동훈이 살아날 길은 그닥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이 사면초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항우가 사면초가 상태를 당했을 때 그때 항우 그냥 선선히 항복한 거 아닙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천나라 사람들이 다 항복했구나 라고 하고 우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비극이 벌어졌지만, 항우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이 꼴을 당하는 거는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나가서 확 단기 필마로 뛰어나가가지고 당시 그 한나라 포위군을 막 목을 순식간에 칼 몇 번 휘둘러 가지고 한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항우가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참 고민하다가 끝끝내 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사면초가라고 할 때 사실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항우는 사면초가를 뚫고 나왔다고. 근데 한동훈은 항우 같은 능력이 있냐 이거야. 항우 같은 지도력이 있길래, 항우와 같은 무공이 있기를 해. 없어. 그러니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에서 한동훈이 배수의 진을 치기 시작했다.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 중에는 앞으로 쌍특검 또 다시 이 법안이 상정이 될 터인데, 이 쌍특검과 관련한 이탈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쌍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나 이 부결되는 와중에서 4표가 부족한 거 아니야. 4표가 이탈해서 4표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총 8표가 이탈하면 되는데 4표는 이탈했고 4표는 남고,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8표 혹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4표, 요걸 가지고 윤석열하고 딜을 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딜을 치면은 아마도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금처럼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일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김대남 물고 늘어지며 쌍특검 이탈표로 딜 시도, 배수진 치는 한동훈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쌍특검 이탈표, 야 윤석열 나 자꾸 기분 나쁘게 하면 8표 갖고 저쪽으로 가버릴 거야.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거야. 나 그 정도 힘은 있어.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걸로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먹히지 않는다면 한동훈은 그날로 죽는 겁니다. 그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과연 그렇게 배수진 칠 정도의 배짱이 있을까? 배수진 칠 정도의 배짱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속보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친한파 국회의원들을 따로 만났대. 그리고 친한파라고 하는 원외위원장들 끌어모았대. 그래가지고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나를 믿고 따라달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당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거는 사실 김건희를 깐 거죠. 윤석열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지만 진짜 눈높이에 안 맞는 거는 김건희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박근혜 같았으면 벌써 탄핵되고 남을 정도 아닌가요? 지금 김건희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김건희는 이 최순실 한 10명 정도 모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최순실 한 명이 수십 년에 걸쳐서 벌렸던 짓. 그러니까 최순실은 박정희 때부터 박근혜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일으켰던 거를 지금 김건희는 1, 2년 사이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최순실 한 10명 정도는 돼야지 김건희 하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눈높이에 안 맞는 겁니다. 얘들이 어떻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뻔뻔스럽게 있을 수 있는지 참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한동훈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했던 김대남 비서관에 대해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 김대남 이거 좀 처벌해야 된다. 감찰을 하고 감찰을 넘어서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한동훈이가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원외위원장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었다고 하죠. 식사를 했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연이어서 식사 정치를 하고 있대. 야, 얘네들은 맨날 밥 얻어먹고 밥 처먹고 정치하나 보지? 아니, 윤석열도 툭 하면은 국힘당 지도부 불러다가 밥 먹이고, 한동훈은 원외위원장이나 자기 쫄따구들 불러가지고 또 밥 먹이고, 얘들은 밥 먹이는 게 정치의 다인 줄 아는 모양이죠. 아무튼 그렇게 활동하던, 그렇게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이 오늘 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기강을 세워야 한다. 김대남 감찰해야 한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자, 뿐만 아니죠. 무슨 얘기도 하느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건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우군 확보에 나선 한동훈, 이틀째 식사 스킨십, 친윤 당 부결 우려. 자, 이 보면은 요새 언론사들도 완전히 두 개로 나눠졌어요. 윤석열 쪽에 줄 선 놈들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 쪽에 줄 선 애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신문이라든지 세계일보 얘네들은 한동훈 쪽에 줄 선 게 거의 명백해 보여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조중동은 좀 애매하지만 대체로 한동훈 쪽, 특히 조선일보는 한동훈 쪽에 줄 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KBS 얘네들은 윤석열한테 찰싹 달라붙은 것 같아. 아무튼 지금 한동훈 계속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한동훈이가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그 말을 진짜 한 걸까요? 아니, 말은 진짜 했겠지.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저는 한동훈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길래 내가 앞장서서 나겠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그 말을 했다 그러길래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검사들의 전형적인 화법이 여기에서 등장했거든요. 검사들이요,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라는 말 참 잘합니다.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달라. 자, 그거는 뭐냐? 자신들이 진짜 자신이 있거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편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가늠해 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내가 유리한지 저쪽이 유리한지 그런 거를 가늠해 볼 때 툭 던지는 말이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달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지편은 계속 기다려줄 것이되 진짜 지편이 아닌 사람들은 야, 이때다 짐 싸자 하고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앞서서 나가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너 내 편 할 거야? 내 편 할 놈 안 할 놈 한번 평가를 좀 해볼까? 얼마나 남을 거야? 그걸 가늠해 보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내 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모여있는 요놈들 중에서 진짜 철저한 내 편은 몇 놈이나 될까. 요걸 가늠해 볼 때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갈 터이니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나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지금 좀 나가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편이 어느 정도 되나 가늠해 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식사 스킨십이니 보폭을 넓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한동훈 쪽에 치우친 해석인 거죠. 자, 물론 한동훈 쪽에서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김대남 사건, 김대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고 넘어졌어요. 자꾸 김대남을 물고 늘어지면서 야, 이 김대남 얘 가만 안 놔둘 거야. 왜 자꾸 얘들을 쉴드 치는 거야? 김대남 같은 놈 쉴드 치는 게 이게 구태 정치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뻐럭뻐럭 칩니다. 실제로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국민, 우리 당은 이보다 더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참, 전형적으로 한동훈의 화법이지요. 지가 하는 것에 반대하면은 구태이고, 더 나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한동훈이 툭 하면은 우리는 뭐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동훈의 전형적인 화법이죠. 툭하면 써먹는 방법이죠.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글쎄,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동훈 지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더 나은 정치 갖고 싶다면, 그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김건희가 물러나는 게 그게 제일 우선 아닌가요? 아무튼 한동훈이 이렇게 오늘 말을 하면서 김대남 의혹을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한동훈이가 지금 김대남 가지고 윤석열한테 반격을 시도했어. 그러면서 자기 편 다 끌어모으잖아. 야, 이거는 그거네. 한동훈이가 이제 칼을 뽑겠다는 얘기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배수진을 치는 거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지금 김대남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카드로 쓸 건 아니다. 지금 더 큰 카드가 있지 않냐. 바로 쌍특검 그리고 이탈표다.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4표만 더 있으면 되지 않냐. 한동훈의 힘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4표는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3가지 요인 정도를 묶어놓고 한동훈이 배수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김경률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김경률이 요새 여기저기 막 설치고 다니면서 한동훈 죽이기 이거를 조사해야 한다.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핏대를 옮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률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배수의 진을 치나 보네. 이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하지만 국힘당 내부에서 특히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내가 싸우겠다. 윤석열과 싸우겠다. 각을 세우겠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김대남을 물고 늘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향후에 내 말을 계속 안 들어주면 이탈표 4표를 가지고 내가 한 방 날릴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을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미 늦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미 한동훈을 죽일 만한 준비를 다 끝냈다는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한동훈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원래 친한동훈 국회의원이 뭐 25명이네, 30명이네, 뭐 그런 얘기가 한참 떠돌았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10명 안쪽이라고 합니다.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한동훈은 뭔가를 보여줬어야 했고 그때 배수진을 치려면 그때 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김대남 의혹 같은 경우도 한동훈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꼬리 자르기 뿐만 아니라 합리화 작업까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인가요? 오늘 KBS가 단독 운운하면서 올린 기사입니다. 김대남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김대남의 단독 인터뷰를 방송을 했어요. 거의 원문 그대로를 방송을 한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아는 거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명수가
나를 속인 거다. 김건희 운운하면서 나한테 접근을 했기에 내가 거기에 좀 맞장구를 쳐줬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나는 김건희 전화번호도 몰라. 아니 사적인 대화야 뭔 소리를 못해. 헛붕도 떨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이렇게 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나는 공작 정치의 피해자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떠버립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나 윤석열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뭐라고? 네, 쟤들은 악의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한동훈이조차도 악의적인 좌파 매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김대남의 얘기를 오늘 KBS가 아주 공격적으로 실어줍니다. 대빵만하게 보도를 했어요. KBS 참 못됐죠. 옛날에 조국 장관 때는 김경록 그 PB가 조국 장관한테 상당히 유리한 얘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는 방송에 내보내질 않았어. 내보내고 있지 않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불리할 만한 내용만 싹둑싹둑 잘라내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쏙 갖고 와가지고 내용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고 해명하고 설명해주는 얘기를 했는데 KBS가 보도한 내용은 김경록 PB가 조국 장관의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하더니 이거는 또 엄청 열심히 또 엄청 해명을 열심히 지금 실어주고 있어요. KBS가 이러고 나섰다고. 자, 뿐만 아닙니다. 김대남은 사표까지 내버렸죠. 이거는 꼬리 자르기고요. 요건 합리화, 해명에 들어간 겁니다. 꼬리 자르기와 해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론에 먹히든 안 먹히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미 윤석열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을 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한동훈이 여기서 아무리 배수진을 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보도에서는 뭐가 거론되느냐면은 이른바 23억 횡령 의혹이라는 게 여기서 보도가 됩니다. 23억 횡령 의혹. 지금 23억 횡령 의혹은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 때 국힘당에 그 원서를 낸, 공천 신청서를 낸 500명의 후보자들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받았는데, 심사비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은 되돌려줘야 하거늘 돌려주지 않고 쓱싹 해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쓱싹 해먹었으니까 그 돈 내놔라. 그래서 23억 횡령 의혹이라는 걸 제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지금 이미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기 봅니다. 당비 횡령이란 총선 여론조사 비중 일부를 총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 조사에 사용했다는 주장,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벌써 한동훈을 물어뜯기 위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3억 횡령 의혹에다가 한동훈이 그 여론조사 하는데 당의 그 공식적인 자금을 지 개인적으로 써먹었다 라는 식의 배임 의혹, 횡령 배임 의혹을 지금 한동훈한테 지금 덮어 씌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뭡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이미 윤석열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 나왔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강화 군수 후보 이건이랑 이 앞에 있었던 그 23억 의혹,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의혹, 요 세 가지만 딱 묶어도 한동훈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네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가 충분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그 의미 없어. 그냥 이게 명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사실 누가 잘합니까? 이런 짓을 주로 많이 했던 게 사실 검찰이고 한동훈이었지. 한동훈이 수사하고 뭐하고 구속하고 하는 때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명분을 삼을 수 있느냐, 구속할 명분을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했지. 그래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진술을 그냥 짜 맞춰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기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한동훈이었죠. 근데 그와 똑같은 수법을 지금 이제 윤석열이 쓰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었죠. 예,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면 성접대 의혹인가? 예, 그거하고도 바로 이어지는 거죠. 한동훈이 썼던 방식이 이제 그대로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간경향에 보도됐던 내용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보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친한 성향의 의원이 한때 25명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것 같다. 용산이 한동훈 고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위기, 다른 말로 한동훈은 폭탄이라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문제는 한동훈 이걸 돌파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기껏 의존하는 것이 검사 시절에 하던 여론몰이 외에 다른 무기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대응이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예. 실제로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미 한동훈은 끝났다. 당 안팎에 한동훈 편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친한계, 한동훈이 친한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친한계는 없다. 조정훈 봐라. 한동훈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 때리지 않았냐. 지금 친한계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애들 7, 80%는 그런 애들일 거다. 한동훈 옆에 10명이 남아있는지 수몇 명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서너 명만 남을 것인데 이미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것 같다. 한동훈이 배수진 웃기지 마라. 배수진 못 친다.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럴 만한 배짱도 능력도 없다. 제가 그분한테 되게 놀라서 물어봤어요. 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 한동훈 능력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차세대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 친구 말이 웃깁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내공이 없더라. 자, 한동훈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언제 한동훈을 내치느냐인데 내치는 시점은 명분이 축적되는 시점일 겁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패하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허위 학력 문제, 공천 부실 공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여론조사비 횡령 문제라든지 유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총선 심사비 25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엮어가지고 내쫓을 겁니다. 차라리 총선에서 패했다라는 이유로 쫓겨났었다면은 명예를 상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라든 그런 그 집단, 윤석열을 대표로 하는 검사 집단의 특질이 그렇잖아요. 고의 내쫓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탄시킨 다음에 내쫓아요. 자기 내부에 있다가 등을 돌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적인 경우는 더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런 상황을 한동훈이 이제 겪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되돌려 받는 거겠죠. 아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자, 오범정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탐사님,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동훈이 지금